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는 절대적인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4.7 선거에서 대참패한 문재인과 좌파 세력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능과 오만과 독선의 늪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7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세력도 끌어들이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이낙연을 누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을 하고, 자, 그렇다면 통합과 단결의 길만 달린다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명령하는 지상의 과제, 정권 탈환. 우파의 세력들은 정권 탈환에 작든 크든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노력에 재를 뿌리는 우파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매도하더니 오늘 아침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흙탕물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흙탕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몇 가지 근거가 국민과 유권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히 우파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뭐래도 우파 정통 정당입니다. 주류 정당입니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죠. 대문재인 투쟁력이라든가 확고한 이념의 정확성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의 강도 건넜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막말이라든가 돌출적인 발언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송원석 의원의 폭력 파동은 그가 탈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매듭지었고,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비판한 논거가 매우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들이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정당의 생리에 맞지 않는 비판입니다. 아니, 당권을 노리고 투쟁하지 않는 중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싸움이 활발해야 당의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4.7 재보선 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작당을 했다. 자기 모르게. 자, 그러나 이것은 이 역시 논리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내에는 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선호하는 세력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데 무슨 작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위적으로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겉으로 어떤 정치 공작으로 표출된 것은 없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세훈 후보부터 국민의힘 내에 그런 움직임을 공격하고 나섰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논거가 약하다.
자, 그리고 흙탕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흙탕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흙탕물, 아사리판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국민의힘이 최근에 분열과 갈등과 내부 대립을 보이는 것이 없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일단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인이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가 출마하면 안철수도 누르고 기타 유시민, 원희룡, 나경원 이런 세력들에게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외부에 참신한 인사를 영입을 해서 당을 보강을 하고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래서 대권 과도로 질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열주의자 홍준표. 당내의 일부 세력들은 홍준표를 복당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박근혜에 대한 배신, 선거 때는 박근혜를 이용을 해먹고 박근혜를 불법으로 출당시켜서 등에 칼을 꽂고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하고 탈당했던 세력들을 감싸고 돌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천으로 상당 부분의 선거를 망치고 정제되지 않은 낮은 인격의 언행과 막말로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특수활동비의 일종의 횡령 혐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정환종 사건 불법 자금 문제. 자, 이러이러한 것들로 2018년 지방선거 패배의 절대적인 원인이 됐던 홍준표. 홍준표의 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라도 합체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그 능력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며 필요할 때 당대표 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 필요할 때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금 한다 해도 미미한 것이며 그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보여줬던 내부 총질과 자해 행위와 분열적인 행위로 인한 우파의 상처와 손실은 그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함으로써 우파가 얻는 쬐그만한 이익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크다는 사실. 분열주의자를 당에 끌어들여서 어떤 해악을 치를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김종인과 홍준표라는 분열주의자. 국민의힘은 정통 주류 우파 정당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그를 끌어들이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정비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